생명과 건강을 침과 뜸으로 지켜온 슬기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의침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세종대왕 시절 침구의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구 전문업종 제도는 성종 때 완성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침구의는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침구 전문 업종 제도는 동양에서 조선이 침구술의 으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내의원에는 침의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침구 전문업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자 침구위원들의 의술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국가의료기관의 침구의원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의원에 들어가 내침으로 활동한 사람만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1899년에 내부 직할병원으로 설치된 우리나라 근대 국립병원에도 침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부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의 전신이므로 서울대학병원에도 침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14년 침구 전문인을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 취체규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침구사와 안마사들을 유사의료업자로 분류해 관리해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6.25 변란의 와중 1951년 9월 25일 국회는 국민의료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료법에는 침구사를 유사의료업자로 인정하고 그 양성과 면허 취득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침구계 인사들은 우선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침구사 양성기관의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될 당시 조선 침구 안마사 조합의 제반 사무를 인수받은 황진서 씨는 1950년에 대한침구회 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7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한침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한침구학원이 양성해낸 침구인들은 1,500여 명. 관인 침구학원이 속속 생겨나자 침구를 배워 침구사가 되겠다는 학생들도 대거 늘어나 침구 경열도 등의 침구학 교재도 크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에 분명히 유사의료업자 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주무부령의 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대한침구의회를 비롯하여 안마사협회, 접골사협회 등이 걸기하여 부령 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실력투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진서, 박도원, 성정영 씨를 비롯하여 침구계의 여러분이 보건사회 문이 닳도록 출입,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4.19 직후 어느 때는 을지로 입구의 보사부 복도가 맹인들의 유사의료법 시행 촉구 데모로 한때 피로불게 물든 적도 있었습니다. 4.19 혁명의 열기로 뜨겁던 1960년 11월 28일 마침내 주무부령인 의료유사업자령이 마련되고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침구인들은 침구사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국회는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가 새로운 법률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면서 국민의료법은 의료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의료법 속에는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 침술, 구술, 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으로서 정한다는 국민의료법 제59조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면허로는 침술, 구술을 실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뚜렷했으며 침구술을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한의사가 유사의료업자일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면허를 받은 침구사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신규 침구사 면허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통 침구 의료에 관한 제도를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침구사로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살겠다는 수많은 침구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유관 선생은 이때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구인의 생명선을 유지하고 후진 배출을 도모하며 우리나라의 침구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과감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굳혔던 것입니다. 그는 우선 함께 공부한 대한침구학원 동급생부터 만나 동창회 결성을 추진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던 1964년 8월 16일 마침내 대한침구학원 동창회를 결성했습니다. 회장에 선출된 이유관 선생은 곧바로 침구사법 입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동창회 창립 열흘 뒤인 8월 26일 국민의료법 중 제59조와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및 제56호를 부활하여 침구사 제도의 실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소개 의원은 전진한 의원. 이렇게 시작된 국회 침구사법 추진은 격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6대 국회 말인 67년 1월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심사보고까지 이루어졌으나 통과를 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유관 회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침구사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줄기차게 계속됐습니다. 입법 논의에 관여했던 국회의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고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맹인들도 시위에 나서 유사의료제도 시행을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의와 성명서를 발표했고 군 장성들까지 지지선언서를 연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침구사법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치열한 활동 중에서 대한침구학원 동창회는 1967년 1월 5일 전국 관인 침구학원 동창회 연합회로 확대 개편되었고 1973년 10월 30일에는 한국침술연합회가 되면서 침구술의 법제화를 위한 중추적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침구사 제도 입법운동 가운데서 일부 침구인들이 지쳐 떠나기도 했으나 이유관 회장은 늘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으로 인해 80년대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을 걸고 침구사법 입법을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힘있는 이권 집단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 전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고 정부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유관 회장과 침구인들은 침구법 제도화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영 선생은 순환의 역정 초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침사입법 추진 과정을 7전8기의 오뚝이라고 부르고 싶고 또한 야산의 잔디라고 말하고 싶다. 순환이 거듭되면 될수록 입법 추진 대열은 6, 7, 8, 9대 국회를 통해서 점점 강해져 왔다. 이 힘은 오직 이 땅의 침구계에 이유관 선생과 같은 거목 거석이 초석으로 있는 까닭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한편으론 침구 교재를 개발하고 침구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구인들이 침구사 제도가 곧 부활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침구사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관 회장은 20여 년 동안 걸어온 험난한 길은 결코 그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니고 특정 집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침구사 제도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이라는 순수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983년 8월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그렇게 써도 되지 않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나는 그 때마다 거침없이 내가 침구사 제도 문제를 포기하는 그날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포기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구사 제도의 부활은 정도요, 진리요,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1985년 이유관 회장이 73세가 되던 해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백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6월 17일 그 준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침구사 제도 부활 백인 추진위원회 강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정의에 입각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1. 우리는 한국 침국의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선봉자가 된다. 1. 우리는 침구사로서의 모든 권익을 쟁취하여 침구술 종주국의 면모를 갖추는 역군이 된다. 이유관 회장은 백인위원회와 함께 다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앞으로 보낼 청원서를 만들었습니다. 침구사법을 단독법으로 만들어 침구사를 양성하거나 의료법을 개정하여 유사의료업자로서의 침구사를 다시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 그는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 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6월 27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침구사 제도의 부활과 함께 불멸의 침구사 이유관 회장, 침구의 역사 한가운데서 정의를 위한 순결한 역사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는 부정되고 정의는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비열한 방해를 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계획이 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승산이 없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손해가 되는 일이면 보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어찌 진리인 줄 알면서 어려움이 오리라고 피할 수가 있으며 정의인 줄 알면서 승산이 없다고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다가 지쳐서 죽는 것이 정의에서 사는 길이며 진리를 찾는 길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참된 인생의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